안녕하세요. 시니어캐스터 시선 5분 양정은입니다. 오늘은 송강정철과 환벽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에는 조선 중엽 권력 다툼의 와중에 물러난 선비들이 세운 소세원, 송강정, 식영정, 면왕정 등 수많은 정자와 원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자들은 기대승, 송순, 김덕령, 송익필, 김성원, 고경명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 묵객이나 의병장들이 스쳐 지나간 장소입니다. 환벽당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의 목조가 형태입니다. 조선 명종 때 사촌 김윤재가 세운 정자로 푸름을 사방에 가득 둘렀다라는 뜻으로 기묘사화와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나주 목사직에서 물러난 다음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정자 안에는 송시열이 쓴 환벽당 글씨와 더불어 이몽룡과 조자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사촌 김윤재는 광산 김씨이며 김덕령 장군의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호남 의병활동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했습니다. 환벽당은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정철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10년을 머무르며 학문을 연마한 곳입니다. 환벽당에는 김윤재와 정철이 처음 만날 때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느 한 여름날 그가 졸음에 겨워 환벽당에서 설핏 잠이 들었는데 꿈에 용소에서 한 마리 용이 놀고 있었답니다. 잠이 깨었는데도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냇가에 내려가 보니 한 소년이 멱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철이었던 거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끝에 정철의 출신과 자질을 알게 된 김윤재는 정철을 환벽당에 머물게 했답니다. 정철은 서울 지금의 종로구 장이동에 살면서 큰 누나는 인종의 후궁이고 셋째 누나는 계림군의 부인이었으므로 어린 시절 궁궐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훗날 명종이 된 경원대군과도 친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화의 정국이 그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 오빠이고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영 일파가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의 오빠이고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 일파에게 모반 혐의를 뒤집어 씌워 제거한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정철의 매형 계림군이 윤임의 추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배되었으며 계림군이 잡혀와 능지처사를 당했고 정철의 부친과 큰형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명종 6년 1551년에 순회세자가 태어나자 대사령으로 풀려난 부친 정유침은 가족들과 함께 담양 창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 정철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둘째 형 정소를 만나러 순천으로 가다가 이곳 환벽당 근처에서 운명처럼 스승 김윤재를 만났습니다. 사촌 김윤재는 면왕송순, 이몽룡, 김인우, 양산보, 고경명 등과 교류를 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호남 살림으로 서로가 유대감이 깊었으며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겪으면서 시대의식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화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뒤 학문에서 멀어져 있던 정철은 그때부터 김윤재의 사촌 조카 김성원과 함께 김윤재 문화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재의 후원으로 대학자,
고봉 기대승 문화에 들어간 정철은 근사록을 배웠고 선비가 지녀야 할 심성과 도리를 익혔습니다. 기대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하서 김윤우 문화에 들어가 공부했고 21살 때부터는 송천 양흥정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또 시인으로 유명했던 임몽룡으로부터 시를 배우는 등 호남사림이 그 학문적 토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공직에 나간 후에도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담양에 응거하며 힘을 쌓아 정계에 복귀하곤 했습니다. 김윤재는 정철이 17살이 되자 사위인 유광왕의 딸과 결혼시킨 다음 관계에 진출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담은 한벽당은 현재 정철의 셋째 아들 정근병의 후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은 그렇듯 청렴하고 용맹스러웠지만 대나대도 많지 않다되 사모가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임금이 불러도 술이 깨지 않아 등청하지 못한 적도 있는 등 지독한 음주 습관 때문에 관료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의정 자의여정까지 역임하고 서인의 영수로 명종시대부터 선조시대까지 붕당 정치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국문학사상 최고봉으로 꼽는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성산별곡 등 4편의 가사와 훈민가 등 107수의 한시를 남겼습니다. 이런 문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정철 특유의 다혈질적이고 직성적인 성정 탓에 고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고향과 같은 담양과 학문적 토양을 제공한 호남 사림가의 악연은 1589년 선조 22년 기축옥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인인 정철이 정렬인 모반 사건의 최고 수사관인 유관을 맡아 동인 출신 학자들을 대거 숙청하는 피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정렬인 모반 사건을 빌미로 정적인 동인 제거에 나섰는데 이때 희생된 사람이 천여 명으로 조선시대 4대사와 희생자 500여 명의 2배에 달할 만큼 끔찍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대사관인 이발, 이길 형제와 최영경, 정계청 등 호남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발의 82세 노모와 8살 난 아들도 고문으로 숨지는 등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윤선도의 고모부 이발의 광산이씨 집안은 멸문지화의 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처첩과 자녀를 노비로 삼고 부모 형제는 귀양 보내고 모든 재산은 몰수했습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이발의 후손인 광산이씨 집안 아낙네들은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다지면서 정철 한답니다. 기축옥사 이후 광산이씨는 물론 정계청의 가문인 고성정씨는 정철의 가문인 연일정씨와 400년간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양에 있는 공립대안학교인 송강고 개명을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철에게 피해를 입은 6개 문중은 송강고가 정철을 연삭해 한다며 학교 이름을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강은 뛰어난 문학가였지만 잔혹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정철과 선조는 임진왜란을 발생시켜 민족이 수렁에 빠지게 하였으며 조선 4대 사화의 희생자가 총 500명인데 정철과 선조는 기축옥사를 일으켜 무려 호남인 1000여 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전라도 인물들은 중앙 관료로 등원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축옥사는 동인의 약진을 견제하려는 선조의 술책으로
정철은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문학 작품은 임금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노래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권력지향주의자라는 비판과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는 추앙을 받으며 조정과 유배지를 오갔던 정철은 평생 정계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결백했던 그는 만년에는 남인의 모함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강화도 송정촌에서 가난과 고독 속에 선조 26년인 1593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송강정철은 어떤 분인가요? 뛰어난 문학가였나요? 아니면 잔혹한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하신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